지난달 20일 밤 9시 31분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서 상황실은 11분 뒤인 9시 42분 현장 경찰관에 바로 진입을 명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서 현장 경찰관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다며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취재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순찰차에는 방탄 헬멧 2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건이고 내부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방탄 장비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그렇게 보고됐을 뿐 거짓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이 진입 명령을 내린 밤 9시 42분은 아들을 쏜 피의자가 현장을 떠났다고 밝힌 시각과 같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명령에 따라 주저없이 진입했다면 범행은 막지 못했더라도 피의자를 사건 현장에서 검거할 수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때늦은 진입 논란을 비롯해 이번 사건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감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총격, 사제 총격 사건에서 왜 이렇게 늦게 진입했느냐 의문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전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강민경 아나운서, 70분이나 늦게 들어간 이유가 뭐로 나왔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서 총격 사건 당시 경찰 무전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요. 예. 당시 신고 접수 후에 경찰서와 이 현장 출동한 지구대 팀장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 그리고 신고 4분 만에 이 연수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이 테이저건과 방탄복, 방탄 헬멧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7분 뒤인 9시 42분에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는 지시도 내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현장 경찰관들이 진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진입을 안 했죠? 문을 못 열었나요? 이 현관문은 열 수 있었거든요. 예. 비밀번호도 확보가 된 상황이었는데 들어갈 경우에 이 피의자가 사제총으로 경찰관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 방탄복은 착용을 했는데 예. 방탄 헬멧이 없었고요. 이 방패는 있었지만 이게 방탄방패가 아니었다는 이유고요. 예. 이어서 경찰 기동순찰대도 도착을 했지만 방탄복이 아니라 방검복을 입은 상황이라서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총격 사건이기 때문에 다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김재범, 그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다른 수사 같은 거, CCTV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좀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CCTV라든지 휴대전화 위치 추적처럼 이 피의자의 위치라도 파악을 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특공대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예.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을 보면 피의자의 위치가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CCTV 확인이나 위치 추적이 없어서 그 피의자가 집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입을 망설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집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진입이 70여 분 정도 늦게 진입이 됐는데 만약에 위치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빨리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 하나요. 뭐 현장 경찰관의 출동 대응도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경찰 특공대 투입이 좀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 위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을 예. 한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투입을 했는데요. 이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72분이 지난 오후 10시 43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부 진입을 하는데 늦어진 것은 피의자 위치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 플랜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예. 것. 그래서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홍 기자님, 지금 경찰들은 특공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무언가를 했을 것 같은데 뭘 했다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몰렸을 때 어떤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 통제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해야 될 일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총격 사건인 건 알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방검복만 입고 갔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에는 지난달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담겼습니다.
7월 20일 신고 접수 4분 뒤인 오후 9시 35분쯤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직원들에게 테이저건과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습니다. 그로부터 7분 뒤 현장에 도착해 있는 대원들에게 방탄복을 입었으면 진입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장 경찰관들은 경찰 특공대가 와야 한다며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이 방탄복, 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라고 답한 대화도 담겼습니다. 신고 23분 만인 오후 9시 54분쯤에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해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다시 오갔는데 지구대 직원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제총으로 경찰을 공격할까 봐 그런다고 답변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상황실은 피의자와 피해자, 신고자 등 나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피의자는 이 같은 무전이 본격화되기 전인 오후 9시 41분쯤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섣부른 진입보다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기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쯤 경찰 특공대가 아파트 내부에 진입했고 지구대 팀장은 10시 49분 상황실과의 무전에서 피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방범 카메라를 통해 피의자 동선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초동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제총까지 직접 만들어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는 수사 초기 가정 불화와 생활비 지원 중단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둘 다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 스스로 생활비 때문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지속적으로 가족과 연락하고 만나오는 등 불화로 볼 만한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적잖은 금액이 지원됐다며 같은 상황을 두고 가족들과 너무 큰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도 관계도 변한 것은 없었지만 피해자는 가족에게서 혼자 소외됐다는 망상에 빠졌고 그 결과로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며느리와 그 지인 그리고 손자 2명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 미수도 혐의에 최종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내일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